오늘 영상 하나로 코인 거래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들을 딱 5갈래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초보분도 따라오실 수 있게 말 그대로 손이 움직이게 만들어 드릴게요. 첫째는 초보도 거래할 수 있게 쉽게 코인 거래를 따라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방식입니다. 셋째는 코인 거래할 때 거래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넷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첫 거래 때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이랑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보기 좋게 모아뒀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어디서 하죠? 싶은 순간 오면 고정 댓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점은 확실해요. 내 돈을 입금하지 않고도 거래를 연습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쓰면 성공한 거래 한 번으로 몇백만 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냐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었다면 지금은 얼마가 됐을까요? 숫자로 보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보다 약 2.66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지금쯤 대략 2,1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나쁘진 않죠?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그 가치는 약 5,1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시간이 일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오르긴 하는데 속도가 생각보다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말 그대로 압도적인 수익률이 나옵니다. 숫자가 분위기를 끝내버리죠. 이 비교만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에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물론 방식은 다양하지만 시장에 들어가 있느냐 자체가 결과를 갈라놓는 순간이 많습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에 베팅해서 수익을 내고 내릴 것 같으면 숏에 베팅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방향이 아니라 판단이 돈이 되는 구조죠. 그리고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투자처로는 꽤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단타나 선물 쪽은 기회가 자주 온다는 느낌 때문에 더 끌리실 겁니다. 여기서 코인 거래의 핵심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10배를 쓰면 5천만 원 규모처럼 운용이 됩니다. 30억 이상 자금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굳이 레버리지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게 해외로 이동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거래소 고르는 법입니다. 지금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는 흐름이 실제로 강합니다.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둔 반면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50만 원이 5천만 원처럼 움직이니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타는 거래 횟수가 늘어날수록 수수료가 숨통을 조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라는 심리가 해외 쪽으로 기웁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도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찾으실 필요 없이 고정 댓글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 기준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해볼게요. 1,000만 원 단타를 치고 이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이 조건이면 1회 거래에서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한번 눌렀는데 22만 원이 증발하는 느낌이죠.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220만 원이 수수료로 나갑니다. 놀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높으면 실력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맞춰도 돈이 안 남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결국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찾는 게 단타의 생존 장비라고 보셔도 됩니다. 저는 거래소를 비교할 때 기준을 5가지로 쪼갭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그리고 원화로 바로 입금 가능한지입니다. 이 기준으로 A 거래소와 이름 많이 들어본 대형 거래소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수료부터요. A거래소는 에어선 0.1%이고 바이비트는 0.0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한국어 지원은 체감이 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급할 때 한글로 바로 해결되면 마음이 확 놓입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레버리지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선택지가 넓다는 건 분명히 장점입니다. 원화 입출금도 차이가 납니다. A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이 한 줄 때문에 시장 난이도가 확 달라지기도 합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도 고정 댓글에 정보로 적어뒀습니다. 저는 영상에서 이름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고정 댓글에 정리해두고 여러분이 한 번에 확인하는 방식이 더 깔끔하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개념부터 아주 간단하게 잡고 바로 신호로 들어가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매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거죠.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들어갑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롱은 언제 유리하냐? 첫 번째로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눌림이 와도 다시 끌어올리는 힘이 보이면 롱 쪽이 더 편한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갈 때를 골든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장면은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서 롱을 고민하는 분들이 확 늘어납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함께 증가하면 시장 신뢰도가 올라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산다는 흔적이 붙으면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뉴스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외부 요인은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재료가 나올 때 롱을 잡는 전략이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이 예상될 때 들어갑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이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숏 포지션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등이 약해 보일 때 숏이 더 편해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이런 장면은 하락 신호로 보는 분들이 많아서 분위기가 숏 쪽으로 급격히 기울기도 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힌트가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힘없이 오르는 상승은 꺾일 가능성이 커서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소식,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재료는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숏 포지션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맹신하지 말고 겹치는 신호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RSI로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열이냐 공포냐를 숫자로 보는 겁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추세를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도구들을 같이 쓰면 지금이 눌림인지 붕괴인지 판단이 쉬워집니다. 결국 롱과 숏은 감이 아니라 근거 싸움입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시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매번 100점은 어렵지만 기준이 있으면 실수가 확 줄어듭니다. 오늘 영상이 코인 단타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는 정말 기가 막힌 꿀팁들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